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제가 근무하는 마케팅 대행사 DMC로 일을 맡기고 싶다고 많이들 연락 주시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12월도 중순이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2월 신규 업무 마감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어제도 근무를 하던 중에 한 병원의 원장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셨고, 원장님께서 제게 물어보고 궁금해하셨던 내용은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효과를 못 봤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하셨던 블로그나 파워링크, 플레이스 등등의 마케팅 문제점을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살펴봤더니 바로 눈에 띄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일을 해주셨던 업체에서 상위 노출은 잘 했지만 컨텐츠가 너무 부실하고 고객들의 눈을 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고주가 싫어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대행사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의가 없어지는 비양심적인 대행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 블로그의 글이 제일 1등에 상위 노출되더라도 모든 환자들이 그 글만 보고 우리 병원으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들은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병원 중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블로그 글이 나오는 모든 병원들을 일일이 10건, 20건씩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상위 노출되는 몇 개의 병원에서 서로 비교를 해서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1등으로 노출되고 있는 우리 병원 혹은 변호사 사무실 아래에 나오는 경쟁 업체들과 그 안에 컨텐츠를 비교했을 때 우리 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지 못하고 혜택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호만 바꿔서 올리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컨텐츠가 바로 그런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치과입니다.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임플란트는 이런 것이고 정말 좋으니까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라는 글을 올린다면 서울치과를 부산치과로, 부산치과를 서울치과로 상호만 바꿨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컨텐츠가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임플란트 이야기를 하면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왜 좋은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차이점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나 핵심적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똑같아야 하더라도 글의 첫 문장이나 혹은 서사와 결론에는 어느 정도 차이점을 두어야 반드시 글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설명하기 전에 글의 처음에 우리 병원이나 원장님의 진료 철학이나 신념 혹은 기술과 실력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매력적인 내용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혹은 병원에 찾아오셨던 환자분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의 스토리나 혹은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을 원장님이 어떻게 그분의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결해드렸는지 이런 스토리를 처음에 넣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아 여기 원장님은 정말 환자 입장에서 잘 고민해보고 시술해주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또는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벤트를 소개해주면서 글을 마치면 임플란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글 중간에 쓰더라도 앞뒤가 색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들이 읽고 공감하고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승전결 중에 기와 결의 차이를 두라는 뜻입니다. 사실 실력 있는 마케팅 대행사라면 다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가 기가 막힌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기승전결 중에 기와 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승과 정까지 차이를 두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의 구조나 시술 순서를 설명하는 내용은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것은 임플란트를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이고 혹시 당뇨나 전신질환이 있는데 나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임플란트를 당일에 치료를 꼭 끝낼 수 있는지 혹은 나에게 과잉 진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오해를 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대표님이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 기획 직원부터 디자이너, 작가들까지 모두 진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매주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 마케팅을 잘한다는 여느 대행사에 연락해 보셔도 직원 책상에 의료법이나 의료시술에 관한 내용 책들이 올려져 있는 대행사는 찾지 못하실 겁니다. 의료법에 관한 책이나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의료 광고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입니다. 실력이 최고입니다. 의료법에 위반되는 표현의 광고를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글 퀄리티가 확 살아난다. 일 못하는 대행사에게도 이것만 지적하면 확 고쳐진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타와 맞춤법, 주술 호응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글쓰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글을 쓸 때 옆에서 지켜보면 글의 주제와 문단, 세부 내용을 미리 구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에 글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글을 읽어보면 이 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잡혀있지 않고 글 초반에는 이 이야기를 했다가 중반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 고객이 이런 글을 읽었다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대행사와 한번 퀄리티를 비교해 보시고 이 정도까지 일을 잘한다는 회사가 있으면 꼭 댓글로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회사를 보고 또 따라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케팅 알려드리는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